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의 분수 두 번째 시간 1장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 두 번째로 부자란 누구인가 란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부의 분수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부의 분수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는 누구인가를 해볼게요. 일단 그 부의 분수 이 그림 기억하시죠? 예, 여러 개의 그릇들이 이 우리 분수 형태로 이렇게 있고, 우리 분수가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돈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작은 그릇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큰 그릇까지 쭉 흘러 내려가고, 돈은 충분히 흘러 넘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행동, 말,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부자들이 하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면 깊숙이 이 부의 분수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어야지 그것이 내 말과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부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성했던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자란 누구인가는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일단 부자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부자라고 하면 뭔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자들도 있죠. 돈만 많은 부자겠죠. 모 항공사 대표처럼 막 갑질하고,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을 마치 종부리듯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만 많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부자가 내가 되려면 부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부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부자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포브스지 아시죠? 포브스지에 이렇게 전 세계 부자들이 이렇게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 2018년도 포브스지에 이제 부자들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위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죠. 1달러가 만약에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면 160조 정도.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97조, 워렌 버핏 88조,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대표가 61조,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회사들, IT 회사들 대표들이 이제 상위권에 포진해 있죠. 나스닥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실제 이제 IT 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자 순위에 올랐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있는데, 출처가 이렇게 다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죠. 월마트, 블룸버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카지노, 나이키, 델컴퓨터, 디즈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헤지펀드 이렇게 있어요. 레이 달리오 25위네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그리고 자산관리, 아비가일 존슨,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부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도, 이제 포브스지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부자들도 순위를 살펴보면, 부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의 대표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투자자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예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는 내 사업을 해서 내 사업을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투자 행위를 해야 된다.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위부터 100위까지 모든 부자들이 다 이제 기업인이고 아니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우리가 부자가 누구인지 일단 한번 포브스지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글로 적었던 부자란 누구인가를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부자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 기준 그리고 시대적 기준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절대적 기준의 부자는 각 시대별로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 일컬어지는 금액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뭐 10억 부자, 2000년도에는 30억, 2010년대에는 뭐 50억 부자,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부자의 기준도 절대적 기준도 변화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의 기준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인데, 여기서 부자의 절대 금액은 사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실제 부자들은 절대 금액 기준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4배에서 5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부자 1028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부자 기준을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일반인의 10배, 100억이라는 겁니다. 기사를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자산 10억 원보다 10배 정도 높다는 조사 결과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을 최소 10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부자라고 생각한다. 평균이 100억 원인데 가장 많이 언급된 기준도 100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대중들은 금융자산이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상품 이런 걸 제외한 뭐 예금이라든가 주식 같은 거, 펀드, 아니면 보험 상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한 하루 이틀 만에 출금해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을 일반인들은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들은 현재 그거의 10배인 100억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요, 그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2013년도에 썼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였냐면, 일반인들이 10억 정도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부자들은 40억에서 50억 정도 금융자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인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지금은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더 증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심리적 기준의 부자, 상대적 기준의 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심리적 기준, 상대적 기준의 부자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주변인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고 느낄 때 절대적 기준보다는 돈이 적어도 본인은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인들보다 부자라고 느끼던 중에 주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살 경우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더 비싼 것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자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기도 한데 좀 거칠애가 좀 많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물론 요즘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뭔가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누구 친구들보다는 아니면 주변 지인들보다는 가장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가장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실제 돈은 별로 없는데 실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금융 자산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는데도 막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산다거나 집을 막 풀로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비싸고 큰 집에서 이제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상대적인 기준의 어떤 부자인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남들보다 부자라고 느껴야지만 이제 부자로 느끼는 사람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당신은 누가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돈이 많다는 기준은 얼마로 생각하는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 또한 제각각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부자를 바라볼 때 자신이 현재 경제적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부자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부자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자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라고 이제 썼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다는 그 기준으로 부자를 잡는 것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아까 이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자, 그리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 그리고 그걸 뛰어넘은 만약 재벌들, 우리나라 10대 재벌들한테 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또 세계적인 부자들, 아까 이제 포브스지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부자일까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려고 했었습니다. 부자에서 부는 당신도 알다시피 부유할 부를 사용한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rich person 또는 wealthy person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모두 부유하다 또는 풍요롭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자를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다. 돈은 많은데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누군가한테 항상 피해의식이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부자라고 하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내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따라서 나는 부자란 자신의 불로소득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비를 하고도 줄지 않는 사람이며,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사람마다 만족하는 소비의 금액이 다르므로 부자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씀씀이가 큰 사람의 경우에는 만족하는 소비의 금액이 커지므로 부자가 되려면 소득의 크기도 커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고, 작은 소비에도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는 소득의 크기가 작아도 돈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므로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어야 하므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저는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정의도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맞다 틀리다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부자란 과연 누굴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비를 하고도 줄지 않는 사람. 이건 뭘 제가 이제 이 정의에 넣고 싶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계속 어떤 캐시플로우가 잘 돼 있어서 뭐 배당이든 아니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아니면 뭐 출판이라든가 저작권료, 아니면 인쇄소득이든
아니면 뭐 네트워크를 통한 소득이든 여러 가지 여러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득들이 끊임없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쓰는 돈이 그 들어오는 돈보다 적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쌓여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왜냐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내가 소비하는 소비 패턴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막 아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술을 뭐 매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마약을 한다거나 그 자기 몸을 막 그냥 하는 거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막 섭취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육체적인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저는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읽어볼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부자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가 부유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부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며 정신적으로 풍요롭다면 당신은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 부자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큰 그릇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일단 뭐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쉽진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뭐 이런 영향을 제가 이제 받으면서 자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이제 부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무슨 부자가 돼, 난 돈 벌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길 꿈꾼다? 이거는 사실 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 정신적으로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부자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셔서 충분히 내가 큰 그릇을 갖는다면, 나는 돈은 사실 시간이 문제지 내가 큰 그릇만 유지한다고 하면 돈은 충분히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 부자란 누구인가, 1장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에서 부자란 누구인가를 마치고요.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제가 예고만 해드릴게요.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부자는 이미 정해져 있을까? 란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시간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에 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